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한때는 꿈과 열정으로 가득했던 내 모습이 어느 순간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사람으로 변해 있는 것을, 천재 건축가라 불리던 제가 어떻게 모든 것을 잃고 무기력한 가장이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어둠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궁금하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패와 좌절,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것입니다. 딸 지민이의 실망한 눈빛, 아내 미경의 체념 속에서 저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건축가를 다시 깨워야 했습니다. 무너진 삶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 건축상을 수상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단 하나의 깨달음이 무엇이었는지 알고 싶다면 지금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이 영원히 굳어버리기 전에 함께 그 가능성을 깨우는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매일 아침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이제 내 얼굴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한때는 천재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서준우, 36살. 이제는 그저 실패한 건축가, 무기력한 가장이라는 꼬리표만 남았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매일 아침 거울 속 낯선 얼굴을 마주하는 순간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눈 밑의 다크서클은 이제 내 얼굴의 일부가 된 지 오래다. 한때는 천재 건축가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던 서준우, 36살. 이제는 그저 실패한 건축가, 무기력한 가장이라는 꼬리표만 남았다. 아빠, 오늘은 내 그림 보러 와주세요. 약속했잖아요. 아침 식탁에서 8살 딸 지민이가 내 팔을 흔들며 말했다. 나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가지 않을 핑계를 찾고 있었다. 아내 미경의 눈빛이 느껴졌다. 실망과 체념이 섞인 그 눈빛이 가슴을 찔렀다. 그래, 지민아. 아빠가 꼭 갈게. 입으로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내 약속을 지킬 자신이 없었다. 요즘 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지도 모른다. 3년 전, 내 인생을 바꿔놓은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승승장구했다. 서울 도심 재생 프로젝트의 총괄 건축가로 선정되어 야심찬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설계 과정에서 내가 간과한 집안 문제로 인해 공사는 중단되었고 막대한 손실이 발생했다. 모든 책임은 나에게 돌아왔다. 회사는 파산했고 동업자들은 등을 돌렸다. 언론은 나를 무책임한 건축가로 몰아세웠다. 그 후로 나는 작은 설계 사무소에서 그저 도면을 수정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창의성도 열정도 필요 없는 일이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출근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일을 반복했다. 마치 공장에서 부품을 조립하는 로봇처럼. 준우 씨, 이 도면 좀 수정해 주세요. 클라이언트가 또 마음을 바꿨네요. 팀장의 말에 나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때는 내 이름 앞에 건축가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 이제는 그저 준우 씨일 뿐이었다. 내 안에 건축가는 죽어가고 있었다. 아니, 이미 죽었는지도 모른다. 퇴근 후 나는 약속을 잊은 채 평소처럼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대로 살아도 괜찮을까? 이렇게 무기력하게 내 안의 모든 것이 굳어버린 채로? 문득 지민이의 실망한 얼굴이 떠올랐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시간을 확인했다. 이미 지민이의 하교회는 끝났을 시간이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현관문을 열자 어두운 집안이 나를 맞이했다. 식탁 위에는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다. 지민이 친구네 집에 데려다 놓고 왔어요. 오늘은 거기서 자기로 했어요. 냉장고에 음식 있으니 데워 드세요. 미경. 나는 쪽지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졌다. 그리고 소파에 몸을 던졌다. 텔레비전을 켰다 끄기를 반복하다가 문득 책장에 꽂혀있는 책들이 눈에 들어왔다. 대부분은 건축 관련 서적들이었지만 한 구석에 낯선 책 한 권이 보였다. 꺼내보니 미경이 몇 달 전에 내게 선물했던 책이었다. 당시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읽지 않고 꽂아두었던 책. 무심코 책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미경의 글씨체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준우에게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건축가를 다시 깨워주세요. 당신을 믿어요. 미경.
가슴이 저렸다. 나는 책을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내 마음에 무언가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인간은 장애물과 겨룰 때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이 문장이 내 마음을 쿡 찔렀다. 나는 장애물 앞에서 도망쳤다. 실패 후 나는 더 이상 도전하지 않기로 했다. 안전한 곳에 숨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았다. 그 과정에서 내 안의 건축가, 아버지,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은 서서히 말라갔다. 마치 물기를 잃은 스펀지처럼 딱딱하게 굳어버렸다.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일찍 일어났다. 미경과 지민이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오래된 스케치북을 꺼내 연필을 잡았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몰라 망설였다. 하지만 곧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내가 그린 것은 달이었다. 어둠 속에서 빛으로 향하는 달이. 그날 이후 나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스케치를 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날이 갈수록 손이 기억을 되찾아갔다. 주말에는 지민이와 함께 공원에 나가 풍경을 그렸다. 지민이는 내가 그리는 모습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아빠가 그린 그림 정말 멋있어요. 지민이의 순수한 칭찬이 내 마음을 따뜻하게 했다. 언제부터인가 나는 지민이의 학교 행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시작했다. 미경의 눈빛도 조금씩 달라졌다. 의심과 실망 대신 희망의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직장에서도 변화가 있었다. 어느 날 팀장이 작은 상가 리모델링 프로젝트를 맡겼다. 준우 씨, 이거 한번 맡아볼래요? 별거 아닌 프로젝트지만 혹시 관심 있을까 해서요. 예전의 나였다면 별거 아닌 프로젝트라는 말에 자존심이 상했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달랐다. 나는 그 프로젝트를 통해 내 안의 건축가를 깨우고 싶었다. 프로젝트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예산은 적고 요구사항은 많았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책에서 읽은 대로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기 시작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이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가져야 하는지 생각했다. 그리고 그 본질에 충실한 설계를 했다. 완성된 설계안을 보고 팀장은 놀란 표정을 지었다. 준우 씨, 이거 정말 좋은데요? 이런 접근법은 생각지도 못했네요. 클라이언트도 만족했고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나는 점점 더 많은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고 내 안의 건축가는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했다. 6개월 후 나는 큰 결심을 했다. 다시 내 사무소를 열기로 한 것이다. 미경은 걱정했지만 동시에 내 결정을 지지해 주었다. 정말 괜찮겠어요? 또 실패하면. 실패할 수도 있어. 하지만 이번에는 달라. 나는 이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 실패해서 배우면 되니까. 새로운 사무소는 작았다. 거창한 프로젝트 대신 나는 작은 집들의 리모델링, 동네 도서관 설계 등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을 맡았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는 건축의 본질을 다시 발견했다. 건축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에 의미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다. 1년이 지났을 때 뜻밖의 기회가 찾아왔다. 내가 설계한 작은 동네 도서관이 건축상을 수상한 것이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시상식에서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다. 저는 3년 전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직업, 자존감, 그리고 제 자신까지도.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은 우리 안에는 항상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그 가능성이 굳어버리기 전에 깨우는 것입니다. 시상식 후 한 젊은 건축가가 다가왔다. 선배님, 저도 비슷한 실패를 경험했어요.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복잡한 문제를 단순화하세요.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다리를 놓을 용기를 가지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 안에 잠들어 있는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장애물을 통해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는 생각했다.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진 것은 부자 동네로 이사를 갔기 때문이 아니었다. 더 좋은 직장을 구했기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내 안에서 시작된 변화였다. 나는 내 그릇을 키웠고 그 안에 더 많은 가능성을 담을 수 있게 되었다. 집에 도착하자 지민이가 달려와 안겼다. 아빠 축하해요.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요. 미경도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 실망 대신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그날 밤 지민이를 재우고 나서 나는 미경에게 물었다. 어떻게 그때 그 책을 선물했어? 내가 그렇게 변할 거라고 정말 믿었어? 미경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나는 그저 준우 씨 안에 잠들어 있는 건축가가 다시 깨어나길 바랐어요. 그리고 그 건축가는 항상 거기 있었어요. 단지 잠시 잠들어 있었을 뿐이죠. 나는 창밖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가능성이 있다. 그것이 영원히 굳어버리기 전에 우리는 그 가능성을 깨워야 한다. 그리고 그 여정은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서 시작된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어둠 속에서도 다리를 놓을 용기,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 그리고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려는 의지. 이것이 제가 깨달은 가장 소중한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모든 가능성이 깨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 역시 3년 전만 해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다리를 놓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가능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제 안에 잠들어 있던 진짜 건축가는 영원히 깨어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저처럼 인생의 장애물 앞에 서 계신가요? 그 장애물이 여러분을 가로막는 벽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발견하게 해주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잠들어 있는 음악가, 시인, 화가 혹은 어떤 꿈이든 그것이 굳어버리기 전에 깨워주세요. 제가 처음 스케치북을 다시 꺼냈을 때처럼 여러분도 오늘 작은 첫 걸음을 내딛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아래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잠들어 있나요? 그것을 깨우기 위해 오늘 어떤 작은 도전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내면에는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가능성이 말라버리고 굳어지기 전에 오늘부터 함께 우리 안의 스펀지에 새로운 경험과 도전으로 물을 적셔봅시다. 여러분의 여정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